아기겠다 하니까 아니나 어머니가 수업 중단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은 건 아닌데 그냥 걔를 저번 주부터 그냥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자동으로 다 정리가 돼가 수요일날 너무 수요일이 갑자기 아름다워. 아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씩 이제 조금은 덜어내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도 제가 사람들과 말하기 싫을 때 있는데 그때도 억수로 그게 고집이 그 단계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말하기 싫은 게 아니고 조금 입을 다물기 시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질문을 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이번 주간에 제가 2주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에는 조금은 참회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참회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뒤돌아보면서 아휴 내가 왜 그랬지? 자꾸 필름이 돌아가요. 지구는 신들의 교육장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거하고 국제사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성장하냐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 태양의 빛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지금 국제사회를 갖다가 이 지구촌을 한 그루에 지금 고목나무로 친다 그러면 저 유럽에는 뭐냐면 가지예요. 가지에는 뭐하고 제일 가깝냐면 우주하고 제일 가까워. 그 우주하고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면은요 높은 산이 별로가 없어요. 다 대평지야 그냥.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유럽에 가면 전부 다 뭐 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만든다든지 전부 다 대평원, 대초원에서 전부 다 자라고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지적으로 성장하느냐, 지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내리쬐다는 말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만들고 뭐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먹고 성장하거든. 그래서 뭐 지식을 갖춘다거나 뭐 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회에 뭔가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해가지고 이 지구촌이 전부 다 어떻게 다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유럽사예요. 그래서 지적인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몸통이 있거든. 몸통이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앙아시아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중앙아시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태양도 좀 받고 몸통이니까 그 다음에 뿌리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해와 달의 영향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도파사상, 유교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중화민족에서 나왔거든. 그 도가사상이. 그러면은 지식이 또 좀 맞이고, 그 다음에 생산도 하고, 중국이 경제대국이잖아요. 일본도 그렇거든. 네네. 그러면 해와 달의 두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몸통 중앙아시아예요. 근데 요 대한민국이 뭐냐면 조그만해. 뿌리가 커요, 몸통이 커요, 가지가 커요. 뿌리는 조그만해요. 30%밖에 안 돼. 근데 뿌리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 뿌리에서 성장하는 민족들은 뭘 만지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만지는 게 아니에요. 달의 에너지를 만진다. 달이 뭐냐면 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도 몰랐어요. 음의 에너지로 쓰잖아. 음력. 양력은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우리는 음의 민족이거든. 그 음이 뭐냐면 이 정신세계를 만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 자체가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거든. 비물질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예요. 그럼 육신은 지금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는 양의 에너지라. 천지 에너지,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은 양의 에너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대한민국 자체는 뭐냐면 음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는 정신 세계를 만진다, 철학을 만진다, 어떤 지적인 세계를 만진다, 어떤 교육 작품을 만지고 이런 게 만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해동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해동 대한민국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연의 법칙에는 3대 7의 법칙이기 때문에 3대 7의 공소가 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바다가 몇 프로예요? 70%. 해가 몇 프로예요? 양의 에너지가 30%. 3대 7이 정확하게 공소가 나죠. 산이 몇 프로냐면 산이 70%가 있어요. 들이 몇 프로이냐면 30%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 조그마한 지금 이게 그럼 둘레가 지금 몇냐면 7천이라. 지름이 몇냐면 3천이래요. 이것도 3대 7이라. 그러면 바다가 70%, 그죠? 그 다음에 해가 30%, 산이 70%, 그 다음에 들이 30%. 요 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3천리. 둘레가 7천리. 정확하게 제목 나올 거예요. 이 3대 7의 법칙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해동 대한민국을 다 선을 닦아놨는데 어디로 닦느냐면
저 압록강과 두만강 물로 딱 끊었어요. 우리가 북한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압록강, 두만강 있잖아요. 그럼 선대 삼철 해가지고 요거다 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몸통이 있는데 이 몸통 중앙아시아 이 중화민족에는 뭐냐면 국제사회에 저 유럽하고 정확하게 또 이거 선을 딱 끊었는데 이거는 물로 끊은 게 아니고 산맥으로 정확하게 끊었어요.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거든. 그러면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저 너머는 뭐냐면 유럽이고 그 안쪽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몸통 중화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3대 7로 되는 게 유럽의 천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가면요 전부 다 7, 8천 메다 정도 돼요. 7천 메다 안팎이야.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산들 보면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그렇고 저쪽에 있는 백두산 쪽에도 그렇고 전부 다 한 3,000m 정도가 돼요. 한라산이 좀 폭발해가지고 3,000m에 좀 삭감이 좀 됐지만은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을 해가지고 3대 7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 요 안쪽에 있는 이 해동 대한민국은 전부 다 산이 어떻게 3,000m 정도 선에 머물러지고 저 유럽에 있는 천연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은 7,000m를 정확하게 어떻게 선을 산맥으로 그어놓은 거죠. 요걸 갖다가 딱딱딱 나눠놓은 거야. 그러면 저 유럽에는요, 뭐 그렇게 지적으로 성장할 필요도 없어. 뭐 인류를 위해서 살 필요도 없어. 왜? 그네들이 성장하면서 지식과 문화, 문명, 기술들 전부 다 한참 성장 발전할 때는 그걸 줘가지고 전부 다 그걸 다 만지고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몸통에는 뭐냐면 이제 중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저쪽에 유럽에 있는 지식과 문명들이 전부 다 일본과 중화민족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 이 해동 대한민국에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어떻게 탁 압축이 돼가지고 압축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다 어디 들어왔어요? 베이브모 1세대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홍인과 지도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양식, 이 지식이 전부 다 이 땅에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아주 밀도 높은 질량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동 대한민국은 자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하게 보면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뭐냐면 사회교육장이죠. 그 내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돈 벌러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연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사회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지금 사회 활동하면서 실전 공부를 하는 데가 바로 사회학교예요. 이게 바로 직장이라는 데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직장에 접근하냐면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쪽으로 지금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신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없거든. 특히 대한민국에는 홍인과 지도자를 성장하기 때문에 인류에서 일당백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저 국제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난민 문제, 아프리카 문제 아주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풀어서 해결할 지도자로 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대한민국에는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신들이 전부 다 사람 한 명당 몇백 명의 신들이 와가지고 담당 신장과 대신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는 이유가 홍인과 지도자를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 왜? 국제사회가 앞으로 엄청난 지금 난제, 풀지 못한 숙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풀지 못하면요 전부 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워져. 식량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민 문제부터 해가지고 또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어떻게 국제사회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모범 답안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요 엄청나게 국제 파동이 지금 일어날 거라. 그래서 지금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도 직장인이 없어요. 연구원이지 전부 다. 그럼 사회로 활동하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어떻게 접근하냐면 좀 월급 많이 주는데 좀 직장 편한데 내 뜻대로 좀 맞는데 또 내 대우를 좀 해주는데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대, 40대에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는 연구원이 돼야 되거든. 왜? 네가 그 직장에서 주는 경비를 받아가면서 지금 내가 성장하는 것은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지. 네 먹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멘토님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거는 자동으로 어떻게 오토매틱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선이 먼저 뭐가 먼저냐 이거지. 그래도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그래도 생활이 그대로 소리더라도 목구멍에 지금 풀칠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집도 하나 장만해야 되고 자식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뭐냐면 자연이 자꾸 신과 신들이 간섭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법을 창차하고 내가 질량을 좀 높이자고 내 교육을 좀 받고 있으면요. 내 생각의 질이 좋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건 나중에 부차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들이고 내가 일단은 이 사회를 위해서 널리 좀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사회 어떤 연구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실전 공부를 내가 마쳐야 되거든.
그게 바로 30대에서 40대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접근할 때 내가 노동자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사회를 연구해가지고 연구로 접근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좋게 만드느냐, 요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